르노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터보 4륜구동 모델의 고속도로 연비 측정 영상입니다. 일단 트립은 리셋을 할게요. 현재 13.1km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리셋하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편집 없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쭉 갈 거고요. 중간에 제가 멘트를 조금 절면은 그 부분은 편집 없이 그냥 원테이크로 가는 영상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세 가지 트림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있고 가솔린 1륜, 가솔린 4륜, 이렇게 세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크게 나뉘는데 전 트레인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걸 제일 선호하느냐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1초도 안 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4륜 가솔린 터보 2.0 터보 4륜 모델을 선호하고요.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썬루프 없는 거, 썬루프 없는 거는 조금 아쉬운데 그거 말고는 옵션 구성이나 차량 뭐 전체적인 크기, 출력, 디자인 어느 것 하나 저는 크게 아쉬운 건 없습니다. 아이신 미션의 CMA 플랫폼, 볼보의 XC40에 들어가는 그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죠. 거기에 보그워너의 4륜 시스템 갇혀 있다라고 하면 일단 파워트레인에 있어서 안정감이 좋기 때문에 제가 선호도가 있고요. 가격 부분은 이 차량은 지금 트림이 에스프리 알핀이라서 거기에 뭐 노이즈 캔슬링이나 HUD, 보스 사운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500만 원이 조금 넘어섭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만 차량 구성을 놓고 보면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좀 추천을 드려보고요. 현재 주행시간은 1분, 주행거리는 약 2.5km, 평균 속도는 96km고요. 제가 지금 100km로 세팅을 해놨는데 연비는 리터당 19.3km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연비가 아니고 쭉 달려보면서 한 20km 이상, 20km에서 30km 이상은 제가 달려보고선 연비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 클러스터 안쪽의 구성은 지금 보시는 이 상태에서 뭐 이 트립 메뉴 바꾸는 거, 주행 상태라든가 타이어 상태, 공기압 체킹, 주행 거리, 뭐 누적 주행 정보 요 정도만 가능하고 이 그래픽의 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디지털로 구현을 하더라도 이 실린더 타입, 둥그런 원형 타입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더라도 그게 연동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고요. 현재 평균 속도는 96km, 주행시간은 2분 넘어가고 있고요. 거리는 4km 넘어섭니다. 평균 연비는 리터당 20.8km로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메뉴 자체를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으로 전체 화면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HUD 연동까지 이 세 개의 디스플레이들의 각각에 알맞는 형태로 내비게이션을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연결성이나 확장성도 좋고 이런 IT 기기에 조금 덜 익숙하신 분들도 이렇게까지 세 군데에서 나오면 뭐 금방 적응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로백은 가솔린 2륜 구동 모델이 가장 빨랐고요. 제가 측정했을 때는 7.25 정도? 7.25초 정도 나왔고 그 다음이 4륜인데 8초 45, 8초 05, 8초 05, 04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8초 11, 8초 10 정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측정하는 제로백은 정확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이 지려 밟았을 때 별다른 조건 세팅 없이 그냥 지려 밟았을 때 대략 저 정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솔린 1륜이 가장 빠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구동 계통도 이 뒤쪽에 회전축이라든가 4륜 구동은 또 뒤에도 디퍼런셜이 붙기 때문에 그 무게만큼 부담이거든요. 근데 1륜 구동 모델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차체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제로백이 좋았습니다. 마력은 토탈 시스템 출력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245마력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11마력, 토크가 33.2 kg/m 정도인데 8단 아이신 미션과의 매칭이 꽤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파워트레인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이상의 만족도는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로,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인데 CMA 플랫폼이 뭐 워낙에 검증된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또 다양한 차종들에서 응용도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안정감이나 범용성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르노 그랑 클레오스에 와서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너링에서 버텨주는 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조금 단단한 느낌이 들고 일부 노면 구간에서는 좀 튄다라는 느낌도 받았는데, 이런 정상적인 노면에서 코너링 같은 거 조금 속도를 높여서 과격하게 핸들링을 해 보더라도 잘 버텨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1박 2일, 2박 3일 또는 뭐 4일 정도, 3박 4일 정도 시승했을 때에 또 느끼긴 했었는데, 5일 정도 롱텀으로 제가 차량을 운행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 소음 진동 부분, MVH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제가 좀 둔감하게 느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풍절음이나 공명음에 대한 대책들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전체적인 이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장기간 타 보니까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현재 주행시간은 6분 지나가고 있고요. 평균 시속은 92km, 주행거리는 누적 9.5km 넘어서고 있고, 평균 연비는 17.7k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도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조향 보조까지 잘 갖춰 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정도 뭐 3단계로 되긴 합니다만은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요. 가속과 감속도 어색함은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속 65km 이상에서 이 차선 변경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좌측 차선으로 진입하려고 그러면 우측으로 살짝 켰다가 이렇게 살짝 켰다가 좌측으로 내리면 차선 변경 진행 중입니다 라고 이 메뉴가 뜨면서 살짝 변경을 해줍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빠릿하게 작동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 점선이 아니고 실선이니까 바로 핸들 중심을 잡아서 직진을 보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쉽기는 해요. 어쨌거나 차로 변경 기능이 있다는 거, 제가 여러 대 시승을 하면서 이거를 구현을 못 해가지고 영상에 담아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방법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좌측이나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할 때는 그 반대편으로 살짝 내렸다가 지그시 눌러서 올리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메뉴가 나오면서 차선을 변경을 해줍니다. 현재 평균 속도는 93km, 주행시간은 7분 지나가고 있고요. 주행거리는 11.6km고 연비는 리터당 15.8km입니다. 참고로 연비는 뭐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하이브리드가 고속도로에서는 15.2km 리터당, 고속도로 기준으로 15.2km로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륜, 가솔린 이륜인데 13.1km, 그리고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11.9km인데 그냥 신경 안 쓰고 다녀도 12, 13 정도는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특별히 모드는 제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AI 모드 두고 다니거든요. 참고로 모드는 6가지인데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 스노우, 그리고 오프로드,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코 모드로 전환하고 다니면 조금 더 연비 측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는데, 기왕 연비 테스트 해보는 거 에코 모드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에코 컴포트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드를 제가 확인 안 해도 주행을 해보면 느낌이 와요. 이거 에코다,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컴포트다, 스포츠는 뭐 당연히 도드라지고요. 그래서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잘 구분을 해줬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디자인은 뭐 개인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봉긋하게 솟아있는 본닛, 그 다음에 그 양쪽 캐릭터 라인 이렇게 주름 잡아져 있는 부분, 그리고 앞에서 보면 이렇게 딱 끊겨 있거든요. 헤드램프나 그릴을 중심으로 딱 끊겨 있는데, 요 심플한 느낌이 전에 없던 시도인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후면부에서도 실제보다 차가 좀 낮고 넓어 보이는 쭉 연결되어 있는 테일라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만족도는 좋았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누적 14.4, 14.5고요. 연비는 리터당 15.1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행시간은 9분 지나가고 있고, 평균 속도는 제가 100km 세팅을 해놓긴 했습니다만 93km, 시속 9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R이라고 해서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클러스터, 메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조수석에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에는 안 잡힐 겁니다.
가운데에서 어두운 곳에서 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그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운전석에서 안 보이는 거는 운전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반사를 막아서 검은색으로 구현을 해줬다라고 하죠. 그런 거 참신한 시도 같은 것들 너무 괜찮고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지금 계속 화면에 보이실 것 같은데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HUD보다는 썬루프, 저는 썬루프가 있었으면 좋겠고, 썬루프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아쉬운 점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안전벨트가 B필러 쪽에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높낮이 조절이 안 돼요. 시트 높낮이 조절은 당연히 되지만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도 저는 좀 민감하게 보는 편인데 그 부분이 안 되는 점은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물컹하지 않은 전에 국산 차량에서 느끼지 못했던 타이트한 느낌의 안정감이 있고 약간은 스포티한 느낌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이 서스펜션이나 승차감의 구성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셋업이 강원도에서 이제 이 서울에서 속초로 넘어오다 보면 터널 안에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이고 이렇게 결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구간에서 흔들림은 잘 잡아주는데 조금 튄다고 그럴까요? 이 차가 20인치 휠 타이어 스펙이구나, 좀 타이트하구나, 광폭이구나, 이런 느낌들을 거의 받지 못하다가 딱 조구간 서울에서 속초로 갈 때 터널 안에 이 웨이브 물결문이 돼 있는 그 도로가 있어요. 거기 지나갈 때는 이 흔들림은 잘 제어가 되는데 위아래로 약간 진동 같은 게 느껴지면서 그런 데서는 조금 좀 단단한 느낌, 약간 차가 튄다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그런 느낌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제가 정말 칭찬했던 그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장거리 다녀보고 롱텀으로 차량을 좀 운행을 해보니까 전에 없이 느껴지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 주행거리는 18.8km고요. 평균 속도는 94km, 연비는 리터당 15.8km입니다. 경사로 저속주행 기능 같은 것들 좋고요. 그 다음에 경사로 진입 각도는 20.5도인가요? 21도인가요? 20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나름의 하드코어나 오프로드 말고요, 나름의 오프로드의 성능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무엇보다 처음에 시승을 딱 해보고서는 느꼈지만은 승차감에 좀 남다른 느낌, 기존의 국산차랑 다른 느낌, 그리고 장거리 운행을 하더라도 피로도가 높지 않습니다. 시트 자체도 좀 편안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야도 나쁘지 않고 이 아웃사이드 미러도 하우징만큼 큼직하게 이 미러 구성을 잘 하고 있고 광각기도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야에 대한 좀 이렇게 탁 트인 느낌들, 보통 보면은 아웃사이드 미러를 이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을 해서 여기까지 또 창을 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차량들에 비하면 요 끝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인 거는 맞지만 전통적인 고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차량 치고는 시야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폭이 조금 오래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넓게 느껴져서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요 부분, 그거는 잠깐 탔을 때는 몰랐는데 롱텀으로 타보니까 그런 느낌들도 좀 들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21.3km, 평균 속도는 94km고 13분 정도 지났고요. 연비는 리터당 14.6km입니다. 어쨌거나 어떤 형태로 타더라도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11km대는 아마 스포츠 모드로 놓고 막 신나게 달렸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저처럼 그냥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 켜놓고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14, 1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기사 보니까 이 르노 그룹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약 220만 대 이상을 판매했다고 해요. 전년 대비는 1.34%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 르노 그랑 콜레오스는 어마어마했죠. 22,000대 넘어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전년 대비 르노 코리아에서는 80% 이상의 성장을 했다, 더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차 하나 정말 경쟁력이 제대로 만들면
회사의 이 재무 상태 재무 건전성의 레벨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23.4km, 평균 속도는 94km고요. 연비는 리터당 15km입니다. 저 앞에 울산바이가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구간 달릴 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날이 흐려서 저 울산바이나 설악산이 안 보여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요 구간이 이상하게 저는 좋더라고요. 쭉 뻗어나가는 느낌. 그리고 서울에서 이렇게 쭉 달려와 가지고 멀리서 이제 바다 조금 보이면서 이 속초의 콘도들이라든가 설악산 딱 보이면 아, 내가 진짜 좀 힐링하러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요 구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주행거리는 24.4km, 5km 넘어서고 있고요. 평균 속도는 95km, 주행시간은 15분, 평균 연비는 리터당 15.1km입니다. 도심 100% 도심 주행 연비는 제가 10km 이상 주행하고서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처럼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연비는 최소 20km, 20km에서 한 30km 정도 주행을 하고 나서의 연비, 평균 연비를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도 크지 않죠. 뒤에 트렁크 공간도 기본이 633L고 확장되면은 2034, 35? 그 정도로 확장해서 2열 등받이 접으면은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박이나 소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공간 나쁘지 않고요. 또 1열하고 2열에 앉아 있을 때도 답답한 느낌, 뭐 헤드룸 공간의 여유도 좋고 그런 느낌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고음이라든가 ADAS에 관련된 기능들이 너무 세팅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요.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면, 운전자 보조에 들어가면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에 주행 안전 보조가 있거든요. 저기에 도로 표지판 인식 속도 경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전멸할 건지, 전멸하고 사운드 같이 할 건지. 이게 시동만 껐다 켰다 하면은 계속 설정이 다시 전멸로 디폴트로 바뀌니까 저 부분을 계속 꺼줘야 됐기 때문에, 왜냐면 켜놓으면 띵띵띵 안 꺼지거든요. 계속 나오고 표지판 인지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이래서 제가 세팅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혹시 뭐 오너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런 거 껐다 켰다 하는 거. 그리고 보타 얘기 많이 하시는데 보타가 많은 게 아니고요, 이 차선 유지 보조가 이렇게 득득 움직이니까 그걸 제가 강제로 틀어서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끝으로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총 27.2km 주행을 했고요. 시간은 17분, 평균 속도는 92로 나옵니다. 100% 고속도로 주행 연비 테스트는 14.8km로 마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